나른한 오후 2시,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 김 작가입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참 평화로운데 우리네 인생사 들여다보면 참 알다가도 모를 일들이 많지요. 겉으로는 인자하게 웃고 있는 이웃집 아저씨가 30년 넘게 한 입을 덮고 산 내 남편이 사실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오늘은 경기도의 한 신도시 재개발 현장에서 발견된 낡은 수첩 하나로부터 시작된 아주 소름 끼치고도 슬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제가 죽기 전 이 비밀만은 털어놓고 싶어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엊그제였죠? 뉴스에서 제가 살던 동네에 낡은 상가 건물을 철거하다가 유골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화면 속에는 굴착기가 부서뜨린 콘크리트 더미 사이로 흙먼지 투성이가 된 낡은 구두 한 짝과 붉은 알이 박힌 반지가 비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35년 전 제가 장미 언니에게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그 싸구려 누비 반지였거든요. 언니가 사라졌던 그날 이후 저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습니다. 공사 현장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시멘트 가루가 섞인 그 냄새가 TV 화면을 뚫고 제 방 안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지요. 그 기둥은 제가 매일같이 드나들던 장미다방의 정중앙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공사 중 사고였겠거니 하겠지만 저는 압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추악한 비밀을 감추기 위한 거대한 무덤이었다는 것을요. 제 손등 위로 떨어진 눈물이 차갑게 식어갈 때 저는 35년 전 그 뜨거웠던 1989년의 여름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저는 갓 20살,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아가씨였습니다. 신도시 개발 열풍으로 온 동네가 연탄재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골목 끝에 장미다방만은 다른 세상 같았죠. 빨간 네온 사인이 깜빡이던 그곳의 문을 열면 진한 헤이즐넛 커피향과 함께 코티뿐 냉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장미 언니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항상 몸에 딱 붙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짙은 루즈를 발라채 우아하게 앉아 있었죠. 동네 사람들은 뒤에서 다방마담 하며 수근거렸지만 저에겐 언니는 유일하게 서울말을 쓰던 세련된 우상이었습니다. 언니는 가끔 저에게 설탕을 듬뿍 넣은 쌍화차를 건네며 말하곤 했습니다. 영수가, 넌 절대 이 동네 남자들 믿지 마라. 겉으론 다 점잖은 척해도 속은 시커먼 늑대들이니까. 당시 제 약혼자였던 성철 씨는 마을 파출소의 젊은 유능한 순경이었습니다. 언니의 말을 듣고 웃으며 성철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주곤 했죠. 그의 손은 참 따뜻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장미다방의 그 소파는 너무나 푹신했고 담배 연기 자욱한 그곳이 제 인생의 비극이 시작될 곳이라곤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여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언니에게 빌린 책을 돌려주러 다방 뒷문을 통해 들어갔을 때였죠. 구슬발이 찰랑거리는 소리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마을에 존경받는 유지였던 박 사장과 당시 파출소장이었던 분들의 목소리였죠. 장미마담, 적당히 해. 그 수첩 하나로 우리를 평생 우려먹을 작정이야? 평소 인자하던 박 사장의 목소리는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언니의 목소리도 지지 않았습니다. 우려먹다니요? 당신들이 땅 투기하려고 멀쩡한 사람 쫓아내고 뒷방에서 저지른 짓들, 그 수첩에 다 적혀 있어요. 내가 죽으면 내 친구가 경찰청에 바로 제보하기로 했으니까 허튼 짓 마세요. 저는 숨을 죽인 채 벽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제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수첩, 무슨 수첩이길래 저분들이 저렇게 사색이 된 걸까?
언니는 그들의 추악한 이면을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장미다방을 감싼 공기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언니의 눈동자에는 늘 불안함이 서려 있었고 다방을 드나드는 남자들의 시선은 더 이상 유흥이 아닌 살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8월의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언니가 흠뻑 젖은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열쇠 하나를 제 손바닥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영수가, 이건 절대 누구한테도 보여주면 안 돼. 만약 내가 내일 아침까지 연락이 없으면 다방 주방 바닥 3번째 타일 아래를 열어봐. 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본 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장미 언니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울면서 파출소로 달려가 약혼자 성철 씨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성철 씨의 반응은 낭담했습니다. 영수가, 장미마담 그 여자 원래 행실이 안 좋았잖아. 어떤 돈 많은 남자랑 서울로 튀었다는 소문이 파다해. 괜히 신경 쓰지 마. 동네 사람들도 약속이나 한 듯 그럼 그렇지 다방 여자가 어디 가겠어 라며 비웃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거대한 침묵의 벽을 세운 것 같았습니다. 성철 씨는 수사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사건을 자진 실종으로 종결지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의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지만 제 마음속에는 거대한 의구심과 공포가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성철 씨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에서 나는 은은한 비누 냄새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비릿하게 느껴졌을까요? 유골이 발견된 어젯밤 저는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35년 동안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그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언니의 말대로 다방 주방 바닥을 확인했었고 거기서 수첩 한 권을 발견했었습니다. 두려움에 차마 열어보지 못하고 숨겨두었던 그것을 저는 오늘 드디어 펼쳤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는 80년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벌어진 끔찍한 비리들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뇌물을 줬는지, 어떤 여공을 겁탈했는지, 공사대금을 빼돌리기 위해 사람을 어떻게 사고사로 위장했는지 읽는 내내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수첩의 마지막 장을 넘긴 순간 저는 비명을 질러 뻔했습니다. 거기엔 언니의 거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약점을 잡으려 들지 마라. 내가 네 진짜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김태주. 15년 전 대구에서 일가족을 살해하고 도망친 지명수배자. 지금은 경찰 신분으로 신분 세탁을 하고 내 주변을 맴도는 악마. 그 이름 옆에는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 남편, 성철 씨의 본명이 김태주였던 겁니다. 그는 정의로운 경찰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덮기 위해 공권력의 옷을 훔쳐 입은 살인귀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장미 언니가 사라진 날 밤 성철 씨의 옷에서 나던 그 비릿한 냄새는 비누향이 아니라 피냄새였습니다. 수첩에 따르면 남편은 장미 언니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채자마자 그녀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건설업자들과 공모하여 다방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거대한 중앙기둥의 거푸집을 짜던 날 언니를 산채로 그 안에 밀어넣고 콘크리트를 부어버린 것입니다. 악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게 입을 막고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루비 반지가 마지막까지 콘크리트 위로 삐져나오자 그는 무심하게 발로 짓밟아 버렸을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돌아와 결혼하자며 프로포즈를 했죠. 35년 동안 저는 제 친구를 죽이고 벽 속에 묻은 남자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는 가끔 장미다방이 있던 그 상가를 지날 때마다 참 추억이 많은 곳이지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추억이 아니라 완벽한 범죄를 성공시켰다는 승리자의 비웃음이었던 겁니다. 지금 거실에서 치매에 걸려 멍하니 TV를 보고 있는
저 노인이 사실은 수많은 사람의 피를 손에 묻힌 괴물이라는 사실에 온몸에 털이 곤두섭니다. 그는 이제 기억을 잃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쌀 때마다 느껴지던 그 서늘한 감촉을요. 이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수첩과 열쇠를 들고 내일 아침 일찍 경찰서로 향할 것입니다. 비록 남편은 치매로 인해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지 못할지도 모르고 저 또한 살인범의 아내로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겠지만 콘크리트 속에 갇혀 35년을 울었을 장미 언니를 생각하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장미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그 로비 반지 언니가 참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그 차가운 기둥 밖으로 나와서 따뜻한 햇살 아래서 쉬었으면 좋겠어.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낯선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두꺼운 콘크리트로 덮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갈라진 템 사이로 피를 흘리며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 인생의 35년은 거짓이었지만 남은 인생만큼은 진실 앞에서 살고 싶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늘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 작가의 심야 라디오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